이런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벅차 올라야 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신 분들 반응은 그래, 나 부자 될 거니까 내 얘기네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거의 1년 만에 대저택 라디오가 이렇게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월화수는 대저택 서재를 통해 부를 끌어당기는 최고의 명저들, 그리고 저를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준 인생책들을 통해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 초반에는 부자가 되는 마인드를 확실히 장착하고 금요일 혹은 주말엔 이렇게 다소 편안한 모습으로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마인드부터 시작해서 돈의 원리, 나아가 인문학부터 심리학, 뇌과학 분야까지도 폭넓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좋아하는 저서인데요. 브라운스톤의 부의 본능에 담겨있는 인사이트 중에서 무의식까지 완벽하게 부자가 되길 바래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 주위에만 봐도 그렇고요. 주위가 아니라도 저에게 보내주시는 많은 사연들을 봐도 거의 90% 이상은 소위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관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이상하긴 하죠.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꾸 계획대로 잘 안 풀리고, 심지어 결정적인 순간마다 진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했던 건데 결국 나중에 보면 잘못된 결정이나 섣부른 판단이었던 경험, 그리고 그걸로 인해 결국 부자가 될 수도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친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가령 그때 들어갈걸,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겠죠. 정말 진지하게 집을 사려다가 어찌어찌 어떤 스토리와 의사결정, 판단을 통해 결국 안 샀는데 집값이 날아가 버리는 걸 목격하셨던 경험. 정말 이 주식을 이 타이밍에 사야 되나?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진짜 밤잠 못 자고 고민하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몇 번을 갈등한 끝에 안 샀더니 그 주식이 날아가 버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때 저자는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가치 분석 모델이나 시황 분석 같은 걸 점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정말 엄청나게 많이 말씀드렸던 무의식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저자가 굉장히 흥미로운 예시를 들려주는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 이야기는 최면술로 투자자의 무의식을 변화시켜 성공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로버트 크라우츠의 이야기다.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를 찾아왔다. 그는 30년간 성공적인 거래를 해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매달 억 단위로 손해를 보기 시작했다. 5개월 연속 손실을 보고 난 뒤 그는 로버트 크라우츠에게 도움을 청했다. 돈을 잃기 시작한 것은 그가 젊은 부인과 이혼하고 난 뒤부터였는데 그는 자신의 매력이 떨어져서 부인이 떠났다고 자책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잃음으로써 자신에게 벌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이죠. 이 남성은 최면술을 통해서 이혼의 유책 사유가 자신이 아닌 아내에게 있다는 팩트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딱 3일 만에 다시 이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가 최면을 도와줬던 크라우츠가 오히려 그 남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이익을 낼 수 있었나요? 그 남자가 대답합니다. 매매 방법을 바꾼 건 아닌데요. 뭔가 전보다 훨씬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크라우츠는 다시 물었습니다. 돈을 잃었을 때랑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남자는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돈 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 사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 뿌리 끝까지 내가 부자가 되길 바라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또 이런 말도 전합니다. 뇌과학 역시 무의식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내놓고 있다. 한 와인 전문점에서 하루는 프랑스 음악을 틀고 다른 하루는 독일 음악을 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프랑스 음악을 튼 날은 프랑스 와인이 77%의 비율로 팔렸고 독일 음악을 튼 날은 독일 와인이 73% 비율로 팔렸다. 그런데 와인 구매자에게 음악의 영향을 받아서 와인을 골랐냐고 물으니 7명 중에 1명만 그렇다고 대답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알게 모르게 무의식의 엄청난 위력을 일상에서 매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심으로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이 무의식은 도대체 어떻게 깔리는 걸까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한 3,000번 정도 말씀드려서 너무 잘 아실 텐데요. 바로 부모님 혹은 가족들이 설치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부모님이 물려주시는 건 DNA와 경제적인 부분들이 다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 잠재의식에 깔리는 부의 소프트웨어도 같이 물려주는 게 정말 제일 무서운 거라고요. 저자 역시 똑같은 말을 해주는데요.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부자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세뇌당했거나 지금도 가족들로부터 비슷한 말을 듣고 있다면 이 말들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의식으로 흘러들어가 각인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의식이 여러분 삶의 중요한 선택마다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이 앞에서 절대로 부자를 욕한 적이 없다. 이 무의식이 부자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부모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해서 가난하다. 나는 돈 쪽으로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부자 되긴 글렀어. 이런 말은 가족, 그 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나오는 말이거든요. 혼다케는 그에 져서 돈과 인생의 진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돈이란 이런 것이다. 돈과 이렇게 지내면 좋다라는 자연스러운 감각을 갖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돈에 얽힌 여러 경험을 하고 부모, 친척, 학교 친구와의 사이에서 다양한 극적 상황을 겪고 일종의 트라우마를 겪으며 어떻게 함께하면 좋은지 돈의 설계도에 정보가 기록된다. 돈의 설계도에 무엇이 쓰여 있는지 살펴보면 재미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국 인생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보인다는 거다. 그런데 이 돈의 설계도는 부모가 자주 언급했던 말투로 연결된다. 부모가 돈 버는 게 정말로 힘들다라고 항상 불평을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버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지금 재정 상태가 부모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는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대부분 얼굴이 어두워지거나 절망적인 표정을 짓는다. 실제로 부모가 돈과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신의 부모는 돈과 잘 지내고 있는가?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일어난 과거의 일을 다시 마주하거나 치유하는 것으로 지금의 경제 상태까지 변화한다. 돈의 설계도는 인생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할수록 부모와 다른 인생을 목표로 하기도 한다. 돈에 대한 가치관은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만약 조부모가 사업에 실패해 집안이 고생했다면 부모는 안전을 추구하는 직업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부모를 보며 자식은 조부모와 같은 사업을 동경한다. 즉, 가족들의 저녁 식사로 돈에 대한 가치관을 알 수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 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돈 설계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는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설계도가 부자와는 거리가 멀다 하면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으면 그만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 브라운스톤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당신은 돈을 좋아하고 돈도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이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돈을 벌어 마땅하다. 여러분, 이렇게 돈과 친하게 지내는 마음을 무의식에 제대로 각인시키려면요, 일단 부자를 싫어하는 마음부터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는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삶이 진심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색이 없으시다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요,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그동안 부자를 완벽한 타인으로 보고 싫어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 이렇게 해봤자 완전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자를 미워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건 이제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그 최면 치료를 받았던 30대 남성과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더 와닿게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잠재의식은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지금 부산에 있는 여러분이 내비게이션에 서울을 찍어놓고 여러분 스스로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서울 안 가. 서울 진짜 싫다.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온몸으로 맞바람을 맞으면서 뛰려고 하시나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잠재의식의 방향이 고장나 버려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식과 잠재의식을 부자가 된다는 한 방향으로 동일하게 맞춰야 부자가 된다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원시 시대 때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부자는 무리 생활에서 제거 대상 1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로 뭉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혼자만 유독 다르게 뭘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막 하는 그 사람은 무리의 평화를 해치는 존재니까 그 무리에서 배제하거나 처형시켜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원시시대의 원시인의 감정이잖아요. 지금 2023년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 혹시 원시인 감정을 가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게임의 룰이 달라졌습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자본주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똑같은 시간을 일했는데 똑같은 월급을 받지 않는 게 더 이상 1도 억울한 일이 아니잖아요. 아파트라고 해서 가격이 다 똑같은 속도로 오르지도 않고요. 이제는 돈 버는 기계를 장만하지 못하면 스스로 돈 버는 기계로 전락해야 하는 룰이 만들어진 겁니다. 빨간색 메뚜기가 들판을 보면서 왜 들판은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일까? 라고 불평만 해봤자 결과는 가장 먼저 새의 눈에 띄어서 바로 잡아먹힐 뿐이죠.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강조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의 성공을 칭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의 이득은 칭찬을 하는 사람에게 70%, 칭찬을 받는 사람에게 30%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걸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또는 공적인 자리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칭찬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칭찬받는 그 사람도 좋게 생각되지만 아마 칭찬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굉장히 사람 좋아 보이고 신뢰도 가고 나도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저자가 하는 말 중에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라는 이 말, 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람은 대부분 어떤 자극이 딱 오면 본능적으로 반응하거든요. 배고프면 먹고, 예쁜 물건을 보면 사고, 보이는 대로 믿고 쉽게 화내고 울고 낙담하잖아요. 그런데 이러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자극에 대해서 이런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있는 이 공간에 자유의지라는 걸 두는 거예요. 배고파도 참을 줄 알고 본인을 막 휘두르려고 덤벼드는 주변 환경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거든요. 부자가 되실 여러분들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무의식 혹은 잠재의식의 방향을 세팅하는 것도 그냥 몰라 하지 마시고요. 쉽지 않더라도 돈이 좋고 부자가 될 거다라는 코딩 한 줄을 여러분 잠재의식 소프트웨어에 각인시켜야 하는 겁니다. 만약 어려서부터 돈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족들로부터 주입을 받으셨다면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부자의 줄에 서세요. 부자들은 마치 여러분과 다른 인간 유형 혹은 다른 무리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진심으로 함께할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고 싶고 부자가 결국 되실 거고 게임의 룰은 달라졌으니까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세상을 정말 다른 방식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건 저도 정말 강하게 느낀 건데요. 부자가 아닌 사람은 무의식 차원에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방어를 하면서 부자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부자는 모든 계층의 생각을 간파하고 그걸 적극 활용해요. 부자가 되기 쉬운 태도가 있습니다. 반면 가난하게 살기 쉬운 태도도 있죠. 제가 방금 태도라는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 결과인 거예요. 바프록터에 따르면 태도라는 건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까지가 바로 그 사람의 태도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태도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태도가 전부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시기나 질투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감정이 들면 속으로 하지 마 라고 크게 외쳐보세요. 이거 허접해 보여도 굉장히 도움되실 거거든요. 자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을 회복한다는 게 바로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희망이라는 걸 품기가 진짜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의 속마음부터 바꾸는 이 먼지같이 작은 성공을 쌓아서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진짜 부셔버리는 작업을 해보십시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을 해주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모두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다 라고 말이죠.
부자들을 연구해온 톰 콜리에 따르면 신기하게도 부자들 중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가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부자가 됐으니까 풍족하고 어려운 게 없으니 긍정적으로 된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아닙니다. 자수성가를 한 부자들은 자신이 가난했을 때조차 그때조차 자신이 부자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고 하니까요. 만약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들이 아직도 뭔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아직 부자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들으셨을 때 벅차 올라야 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우신 분들 반응은 그래, 나 부자 될 거니까 내 얘기네 하시거든요. 그런 반응이 진심으로 무의식 저 밑바닥에서부터 확 올라와야 합니다. 부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배우십시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자라고 생각을 딱 하신 다음에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 번, 두 번씩 이제 해보시는 겁니다. 이런 연습을 해보시라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런 연습이 되고 이제 자연스러워지면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남이 쥐고 흔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 손에 꼭 쥐고 육하 원칙을 여러분 손으로 직접 정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런 조언을 건넵니다. 방법은 간단하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돈도 벌고 싶은 생각이 든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려면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 사랑과 존경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부부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관계가 좋지 않다면 회복하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러면 용기를 내기도 부자가 되기도 더 쉽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께 용기를 주고 여러분을 인정해주는 여러분의 그 목표를 말도 안 되게 큰 그 목표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그게 설령 타인일지라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버리세요. 여러분 인생의 독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끝끝내 해낼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